다음 우리가 이제 로크를 좀 살펴볼 텐데요. 존 로크의 사상은 영미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토대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사상입니다. 로크와 또 로크도 홉스처럼 자연권을 주장했는데, 홉스와 달리 로크는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크의 자연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이 인간 스스로 침해할 수 없는 그러한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주 앞에서 누구의 우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평등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태어나면서 당연히 가지는 신이 주신 권리,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가. 그런 생명권, 자유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같은 권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권이다 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리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다른 인간이 가지는 그 자연권이라는 것을 자연권이라는 그 본질을 침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명, 건강, 자유 또는 그 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연법이라는 것은 주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자연 상태이든 정치, 사회적 상태에서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주가 주신 의지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자연법을 위반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자연법 준수의 그 근거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의지를 지키고 뜻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합의하거나 그것이 유용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법에 따라서 홉스가 주장했던 선과 악이 상대적이라는 그러한 주장과 달리 선과 악은 기준이 있고 절대적인 기준이 있고 절대적으로 선과 악이 나뉜다고 생각하고 로크는 주장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홉스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인간의 본능에 따라서 이기적이고 자기 방어적인 인간의 본능에 따라서 자연 상태에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홉스의 주장과 달리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도 평화적이고 자연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막 홉스가 주장했던 것처럼 계속되는 투쟁의 상태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홉스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투쟁 상태는 아니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잠재적으로 인간과 인간과의 투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진이 있었어요. 여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잠재적으로 투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권이 침해될 수 있을 것이라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시 국가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연권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를 주님이 주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가 설립되었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홉스는 그 인간 본성에 따라서 다른 투쟁 상태를 막기 위해 국가가 설립되어야 되고 이 국가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잖아요. 하지만 로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로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설립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권리를 국가에게 위임한다 생각했어요. 아까 홉스는 양도한다 했죠. 자연권을 국가에게 완전히 양도하기 때문에 국가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절대적인 권력을 하는 그런 전제군주적 그런 사상을 펼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로크는 좀 달랐어요.
국가에게 권리를 위임하는 것에 불과하다. 왜? 주님이 주신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국가에게 나의 권리를 위임한다. 라는 일종의 계약을 맺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의 권리를 양도하고 위임할 테니 국가는 나의 자연권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 라는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합의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로크가 주장했던 사회계약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설립한 국가의 목적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과 같은 각각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 부여하는 권리가 인간이 국가에게 완전히 양도한 것이 아니라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설립 목적과 맞지 아니한 것을 행할 때는 국가가 인간의 자연권을 침해하거나 그런 권리를 침해할 때는 국민에게 저항권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계약을 위반하고 국민의 그 권리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는 정당한 저항권이 생기기 때문에 그 국민들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를 무너뜨리고 그 위임했던 권리를 다시 회수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울 수 있다. 라는 그런 저항권이 인정되는 것이죠. 국가와 국민은 종속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종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만 성립하는 것이고 인간 사이에서는 인간 각각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사이에 서로를 침해할 권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국가의 권리는 또 국민이 국가에게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자의적으로 그냥 막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 사이에서는 서로를 침해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또 불완전한 인간이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 권력이잖아요. 그 국가 권력을 통하여서 인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로크는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 권력을 어느 한쪽에다 집중시키는 것이 아닌 이 권력을 쪼개고 분산시켜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어요. 이게 권력 분립론이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인간이 침해할 권리가 없는 인간이 국가의 권력을 매개로 하여서 인간이 침해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헌주의를 통하여서 국가의 권력 역시 분리되고 견제되어야 한다는 사상을 전파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국가가 입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국민에게 저항권이 주어진다는 사실은 아까 말한 것과 같고요. 이것이 로크가 주장했던 또 권력 분립론 그리고 시민정부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가 주장한 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의민주주의 사상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그가 주장한 입법부 정부의 인권분립과 의회가 중심이 된다는 주장은 나중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삼권분립주의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그냥 곁다리로 말씀드리겠다면 그때 로크가 영국인이었는데 그때는 사법부가 있었지만 왕이 전제군주였던 왕이 그렇게 사법부에 대해서 간섭하는 일이 사실은 거의 없었다 그래요. 전제군주정이었지만 의회의 권력도 상당했고 특히 사법부에 대해서는 군주나 의회가 딱히 그렇게 터치를 하지 않고 또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막 사법부까지 독립을 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나온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로크는 입법부와 정부를 나누는 이권 분립을 중심으로 주장했던 것이죠. 만약에 그때 영국에서 사법부가 왕에게 종속되고 있었다면 아마 개인적으로는 로크도 삼권 분립을 주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영국은 2009년까지 대법원이 없었다 그래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자유주의의 기본 원리 같은 것들 역시 로크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크를 근대 자유주의의 시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크와 홉스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이 5조 발표의 결론을 아주 짧게 얘기하면 아까 봤던 듀이나 홉스나 로크 등이 말하는 공통적인 것들은 사실 거의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의 발표를 들으면서 캐치하실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들의 사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각자가 주장하는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홉스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함에 따라서 어떠한 사회계약론 그런 것을 펼쳤는지, 그리고 로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서 로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서 또 어떠한 사회계약론을 주장했는지, 듀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어떠한 그 교육 사상이나 이런 것을 펼쳤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께서 모두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과거를 비롯해서 지금에 전개되고 있는 이 나라와 또 세계의 정치적 사상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서 출발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차이를 분명하게 알고 보고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잘못된 생각이나 이런 것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 5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